1시간에 20분씩 쉰다고 해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한 얘기였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어제 김혜경 여사께서 민생회복 쿠폰을 쓰기 위해서 계양시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소지가 아직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양시장을 찾아,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생회복 쿠폰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률을 보니 대구, 경북이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평균치보다 훨씬 웃도는 신청률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대구가 135만 9천 명, 경북이 140만 5천 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부울경도 상당히 신청률이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부산은 25만원 받지 않겠다라고 말한 박수영 발언 효과가 없었습니다. 김건희가 착용한 목걸이 특검이 찾았습니다. 그 장소가 오빠 인척 집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제 불시로 들어간 특검은 김건희 명상에 영장을 제시하고 이제 사저와 아크로비스타 그리고 일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뇌물수수의 결정적 증거를 찾은 것이죠. 김건희 해명은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구입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5월 중앙지검에 지인에게 빌린 게 아니라 해외에서 구입한 모조품이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그런데 민중기 특검이 결국 찾아낸 것이죠. 자, 오빠 집에서 어떻게 오빠 집에서 발견이 됐을까요? 자, 어떻게 모조품을 차고 첫 순방을 갔다고 말할 수가 있죠? 더구나 해외에서 모조품을 샀다는 말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답입니다. 그리고 특검은 김건희의 20년 된 수첩과 전화번호부도 확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충격적인데요. 김건희 집 신발장을 열어 명품 브랜드 사넬 신발 12컬레 12컬레 전부 다 사넬. 이게 말이 돼요? 사넬 신발이 이렇게 많다고요? 야, 진짜 명품 된장녀 맞네요. 특검은 이어 김건희 수행 비서들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유경옥 행정관, 사넬백 2개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 거 맞으세요? 라고 묻자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정지현 행정관에게 건의투 번호로 건진과 통화했습니까? 인사청탁 문자 보낸 거 맞습니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이 사람들의 이 세 사람의 진술이 모두 엇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질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최근 3차례 이재명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찾았는데 술 마신 시의원들 머리채 잡고 몸싸움이 있던 부분에서 정신나간 공직자들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또 경로한 부분은 바로 지게차에 매달린 스리랑카 노동자 그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윤석열의 경로는 마누라와 측근을 구할 때 경로를 한다 치면 이재명 대통령 경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경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 중에 1시간에 20분씩 휴식 시간을 보장한다고 하길래 그게 진짜인가 싶어 물어보는 거예요. 야식 전에 20분, 야식 후에 한 3시, 4시쯤에 20분, 이렇게 20분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2번? 예, 그렇습니다. 아까 1시간에 20분씩 쉰다고 해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한 얘기였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저희 너는 모르신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빵 제과 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SPC 삼립, CJ푸드, 크라운제과 등이 참석했는데, 말이 간담회이지 이건 뭐 완전 고강도 감사 수준을 방불케 하는 질의가 오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일 잘한다는 말씀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이고 종곡을 파고드는지는 몰랐을 겁니다. 마치 성남시장 시절 계곡 상인들과의 대화를 연상케 하는데 그 진행이 굉장히 빠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영진들의 말문 막히게 하는 영상 같이 한번 보시죠. 정말 우리가 대통령 하나는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먼저 삶의 현장에서 운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뭐 아시겠지만 노동자 출신이고 또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떨어져서 죽고, 깔려서 죽고, 찍어서 죽고. 이런 산업체들이 불가피하게 정말 우발적으로, 간헐적으로 예측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죠. 근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방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 사고 시간이 몇 시였어요? 사고 시간? 새벽 2시 50분. 새벽 2시. 끼어서 사망한 거죠? 기계에 끼어서? 네, 맞습니다. 혼자 근무했어요? 아닙니다. 작업 라인에는 포장 라인이 있었고 4명에서 5명 정도가 그런데 이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끼인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목격자가 있어요? 끼는 장면 목격자 또는 끼인 직후? 그 끼인 현재 그 경찰에서 조사가 되는데 발견했을 때는 끼인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 CCTV에 보면 근처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근처라고 하면 뭐 거리가 얼마 정도나? 거리가 그 멀지 않습니다. 10m. 10m.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몇 교대였어요? 그분은 3조 2교대 근무였습니다. 그래서 3조 2교대는 4일 주야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하고 4일을 12시간씩? 예,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하고 이틀 쉬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이나 평일 중에서 3교대가 아니라 막교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주 4일을 12시간씩? 밤에 12시간, 낮에 12시간 이렇게.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대 시간이 몇 시입니까? 7시 30분에 아침 7시 반에 출근 업무 시작하고 네. 아침 7시 반에 업무가 끝나는군요.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광포가 너무 세서 밤 같은 데 졸릴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야간 근무할 때는 그 식사 시간이 1시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시간마다 20분씩 휴게 시간을 부여해서, 야간에 예를 들어서 좀 그 힘든 시간을 조금 보완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밤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근로시간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쉬는 시간에 누가 그 업무를 대신합니까? 1시간에 20분씩 쉬면? 그 라인별로, 그 4명이 근무하다가 이제 1명씩 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잠깐 그 설비를 갖다가 중단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설비를 중단시키고 쉰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품목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제품이 한 라인에서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한 라인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올 때. 그러니까 그거는 정기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생산 목표에 따라서 그 기계가 품목을 바꾸기 위해서 잠깐 기계를 세우는 거는 2시간만 할 수도 있고 뭐 3시간만 할 수도 있고 30분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휴식 시간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고 휴식을 위해서 기계를 세운다는 거예요? 20분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생산을 하는 스케줄에 따라서 뭐 A라는 제품은 5시간 생산을 갖다 연속으로 한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까 얘기했고 그럼 품목을 바꾸기 위해 생산품을 바꾸기 위해서 기계를 세워야 되잖아요. 세우고 뭐 부품을 바꾸기든지 할 거 아닙니까? 뭐 반죽을 바꾸든지 그거야 작업의 일부인 것이고 아까 1시간에 20분씩 휴식을 준다고 하길래 그게 진짜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신화생산센터 나섭니다. 식사 시간 외에 중단 시간에 대해서는 그 저희는 예수 공정입니다. 배합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계속 기계는 계속 돌아가죠. 계속 돌아가는 중에 배합에서 20분씩 중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분할해서 20분씩 순차적으로 20분씩 쉬는 시간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품목 교체는 별개입니다. 품목 교체는 품목 교체가 그냥 연속 공정 흘러가는 중에 청소하는 시간이고 그렇겠죠. 네.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을 청소 시간으로 해서 청소 휴게 시간으로 해서 배합 자체를 20분씩 중단을 시킵니다. 배합 자체를 쉬기 위해서 기계를 멈춘다? 그렇습니다. 20분씩? 1시간에 20분씩 멈춰요? 품목 교체는 10분 단위로 해서 연속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죠. 그거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생산 목표량이 있으니까 A 상품, B 상품, C 상품 바꾸는 건 시간이 일정하진 않을 거고 그런 거는 따로 다르겠죠. 그거는 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야식 후에 한 3시, 4시쯤에 20분 이렇게 20분씩 들어가고 두 있습니다. 번? 예, 그렇습니다. 아까 1시간에 20분씩 쉰다고 해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한 얘기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주간에 오전 오후에 20분씩, 그리고 야간에 야식 전, 야식 후에 20분씩 해서 배합 중단, 차후에 분할 중단, 차후에 5분 중단, 차후에 그러니까 4시간 분할 중단. 20분씩.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1시간 20분씩 쉰다고 그래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지. 23년 8월 8일에 사고 나서 또 뛰어서 사고 났잖아요. 이때는 사고 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저희 너는 모르신다고 예. 하셔도 몇인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계열 회사인 샤니에서 사고가 났었고 네. 그때 또 시간이 약 새벽 서너 시경 새벽에 그럴 것 같아요. 22년 10월에도 또 끼어서 사망했는데 그때는 몇 시였어요? 그 SPL이라는 저희 계열사에서 사고가 났었고 그때도 새벽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두 번, 세 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일주일에 4일을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사람이 일어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저는 좀 의문이 되는데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회장님 그 경영 효율상으로 보면 12시간씩 일을 하면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 150% 임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산상?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제가 만약 경영자라면,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150%씩 주고 12시간을 시키느니, 8시간씩 3교대를 시키는 게 임금 지급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죠? 아니, 너 바꾸겠다 이런 얘기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건 놔두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12시간씩 일을 시킬까? 8시간씩 일을 시키면, 비용이 적잖아요. 제가 추측되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임금이, 총액이 너무 낮아서, 8시간씩 일을 시키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좀, 이 말,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아니, 경영 결정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12시간씩 막교대를 시키고 있을까? 8시간씩 3교대를 시키는 게 더 싼데. 그 대통령님 말씀대로 사실 이제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OT 수당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비용이 더 나가는 부분도 네.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근로자분들도 총액 임금 차원에서 사실 이제 임금 보전이 좀 더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 이제 임금 부분은 저희가 항상 매년 이제 임단협 사항으로 저도 이제 협의해가면서 사실은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최고 경영자의 경영적 판단인데, 이게 지금 전에도 다 아마 12시간 막교대 하다가 사고 난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것도 밤에 12시간씩 일하면 힘들죠. 졸리죠. 졸리면 당연히 쓰러지고 끼지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건 사실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12시간씩 일을 하는 게 이렇게 사회적 문의도 일어나고 사실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크잖아요. 기업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죠? 그런데 12시간씩 막 그대로 계속 하는 이유는 결국 기본 임금이 매우 낮아서 아마 8시간씩 3교대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면 임금이 적어질 거고, 총액 임금이. 그럼 그 임금으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제가 얼핏 들었는데, 좀 어떠세요? 이 사고의 근본 원인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근데 아까 근데 회장님 말씀하시다가 말했던 것 같은데, 대충 원인은 알고 계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노동 형태를 좀 바꿔보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 말씀 예, 해보시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님 그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해봐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끼리도 여러 가지 상의를 해보고 검토해봤습니다만, 우선 지금 당장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바로 이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앞으로 서서히 한번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은 그러면 이 SPC 계열사는 다 노동 형태는 다 12시간 막교대 형태인가요? 거의 다 그렇고. 혹시 다른 회사들이 오늘 같이 온 것 같은데? 다른 회사들도 12시간 막교대입니까?
12시간 맞춰야 하지 않고요. 아, 그건 그렇고. 3조 3교대. 다른 회사 한국 하는데 되는 것 같은데? 예, 크라운 제가입니다. 저희는 작년 8월 달에 4.5일자라고 이제 저희 명명을 해서, 원래는 국으로 해서 이제 금요일까지 국으로 해서, 9시간씩? 예, 금요일날 야간조가 토요일날 새벽 4시에 끝나는 거였는데, 작년 8월 달부터 주간조는 10시간 하고, 야간조는 9시간 하면서, 금요일날은 또 7.7 근무를 하게 되면, 금요일날 저녁 9시에 끝나서 직원들 운전하게 주말을. 그렇습니다. 이따 뭐 발표 있으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일하시던 공장이라. 네. 상님은 저희 형님이 일하시던 공장이고. 인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도, 아, 이 빵공장은 참 힘든 데다, 이런 생각들을 그때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면 경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향후에는 뭐 이 일에 대한 규명, 정확한 사안 구명, 또 우리가 합당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사고 생기지 않도록,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본적으로는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죠.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받는 노동자라고 해서 그 목숨값이 300만 원은 아닌 거죠. 돈보다 생명을 좀 귀히 여기고 안전을 위해서는 비용도 충분히 감수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